네, 안녕하세요. 네,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자, 제 1편은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이 부동산학 서설이죠. 여기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올 만한 부분들 또는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부동산학의 이해라는 거는요, 그 학문으로서의 부동산학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정의. 그래서 요 정의는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요거 전체를. 그래서 부동산의 능률화의 원리를 만든다. 또는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 그러한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정의 자체가 시험에 좀 꽤 나왔죠. 그럴 때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좀 풀어보면은요, 이 능률화의 원리라는 거는 이제 이론적 측면을 이야기해요. 이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론적 측면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응용 기술이라는 거는 실무 기술, 실무적 측면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요, 다른 학문과 좀 달라요. 예컨대 물리학학은 이론밖에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기계공학, 화학공학은 사실은 실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학은 하나의 학문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고 종합과학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실생활에 응용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의 성격이 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 자, 첫 번째 종합과학의 성격이 있다. 종합과학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고 뭐뭐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단순 과학이 아니고 종합 과학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제 영어로는 not A but B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A가 아니고 B이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시험이 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의 성격이 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얘기, 순수과학. 그러니까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요게 A가 아니고 B다 기억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과학의 성격이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실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재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지 추상적인 학문은 아니다. not A, 추상적이 아니고 but B,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구체적 경험과학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요,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자연과학.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부동산학은 바람직한 게 어떤 거냐? 부동산 윤리라는 거는 어떠해야 하느냐? 이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규범과학의 성격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일단은 단순이 아니고 종합과학이죠. 두 번째는 순수가 아니고 응용과학이죠. 세 번째는 추상적 학문이 아니고 구체적 경험과학이죠. 네 번째는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죠. 그 다음에 규범과학의 성격도 있더라. 그래서 요거 좀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자, 부동산학의 재측면하고 복합개념인데 이거 오타네 오타. 재측면입니다. 이게 세계 측면이라는 이야기인데 제3측면인데 이 세계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연구할 때는 이것저것 따진다 그 이야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산다. 이가 매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재가 뭐야 이거? 기술적 측면을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는 가격이 얼마고 앞으로 올라갈라나? 내려갈라나? 뭐 투자 가치가 있나? 이런 걸 따지는 걸 경제적 측면이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야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주인이야 이거 등기부 떼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따지는 걸 우리가 법률적 측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두루두루 따진다 그 얘기죠. 그럴 때 기술적인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유형적 측면이라 그래. 유형적. 그 다음에
경제적, 법률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부동산학은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루고루 검토한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을 고루 검토하는 걸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연구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에서도 봤지만, 자, 부동산 관리, 그러면 관리의 영역에서 기술적 관리가 있었죠.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존관리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가 있었죠. 손익분기점 또는 회계관리, 인력관리. 그런가 하면 법률적 관리가 있었죠. 소유권에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의 위반 사항은 없는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나 예약은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이와 같이 관리를 설명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고루고루 따지는 거예요. 세 가지를 고루고루 따지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 그 제2절이죠. 그래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과 연구 분야인데, 자, 이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연구 방법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은 학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건 없었고요. 일본에서 도입할 때 일본 학자들의 견해인데, 분산식 또는 중점식 접근법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종합식 접근법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분산식은요, 뭔가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 분산. 그러니까 부동산학과 관련된 재반 이론들이 이 책에도 조금 있고 저 책에도 조금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주변과학 입장에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종합적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이야기죠. 중점식 접근법은 무언가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 아까 부동산은 3대 측면이 있었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률적 측면만, 요것만 중점적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둔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부동산 활동의 능률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건 발달하는데 또 전체적 인식은 안 된다. 종합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종합식 접근법은 뭐냐면 옛날 학자들이 뭐 경제학자 입장에서 법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연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읽어봐요. 정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법률적 또는 경제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했겠죠. 이런 자료들을 싹 다 훑어봐.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그걸 이제 부동산학 원론 또는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제목을 붙였겠죠. 그래서 종합한다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는 주변 과학들의 연구 결과를 뭐 경제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들의 연구 결과를 체계화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했다. 여기 한번 시험이 나왔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학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 50여 년간 분산식 또는 중점식 접근들을 했어요, 학자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부동산학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일본 학자들이 쓴 책들을 한 100권, 200권을 사다가 한 2년 동안 열심히 읽어보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책을 처음에 썼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학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50년, 60년 걸려서 그게 결국 정리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연구했던 걸 가져와서 2년만 봤잖아요. 2년. 2년, 3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이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수십 명의 학자들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김영진 교수 혼자서 정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정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 측면의 연구자료,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연구자료를 싹 다 묶어서 체계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굉장히 말이 어려웠을 텐데 결론은 하나예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식 접근법이 처음 시작이고 통설이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과 관련되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나온다면 종합식 접근법을 유념하시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미국이나 이쪽 이제 유럽 같은 서양 사람들은요, 행태과학적 접근법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행태라는 게 다른 말로는 behavior,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사람들이 하는 부동산 활동에 내재해 있는 인간적 요인에 착안해서 행태를 중심으로,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부동산을 잘 사고, 어떤 얘기를 하면 잘 안 사더라. 또는 어떻게 광고해야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러 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써먹던 건데요. 그걸 부동산에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활동, 마케팅, 경영 이런 데 영향을 줬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의사결정적 접근법이라는 거는 경영학에서는 가장 주된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리 올포드라는 미국 학자가 1940년대에 처음으로 제창했는데 그걸 우리 이제 부동산학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시하고 인간은 누구나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전제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연구한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다시 정리할게요. 종합식 접근법, 행태과학적 접근법, 의사결정적 접근법 중심으로 핵심 단어를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죠. 이것도 이제 한두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부동산학 기초 분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론적 분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 분야하고 결정 지원 분야를 실무적 분야라고 해요.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요, 특히 결정 분야는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결정 분야가 뭐냐?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투자,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이죠. 금융, 돈을 빌려줄 거냐, 또는 빌릴 거냐 결정이죠.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투자, 금융, 개발은 우리 민간 부분의 결정이 주된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이 정책은 이제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지금처럼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걸 막아볼 거냐. 다시 말해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볼 거냐, 놔둬버릴 거냐,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주로 이제 결정 분야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부동산 결정 지원 분야가 아닌 것. 이 지원 분야라는 거는 투자자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들을 이야기해요. 예컨대 주택관리사, 관리 있네요. 입지선정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감정평가사, 우리 중개사 다 결정 지원 분야죠. 컨설턴트 뭐 다 결정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거는 앞으로 직업이 다양해질수록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결정 분야는 딱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결정 지원 분야가 아닌 거 그러면은 1번 이용, 2번 관리, 3번 입지, 4번 마케팅, 5번 투자. 그러면 당연히 투자가 답이겠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개수가 적은 결정 분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더욱 또 중요한 이야기는 결정 분야와 관련되는 거는 시험에서 많이 나와야 다. 요거 투자 이론 6개 나온다 그랬죠. 금융 4개, 5개죠. 개발 2개죠. 정책 4개죠. 이것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대략 한 20개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결정 분야는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일단 조금 끊어서 가자고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